네, 계속해서 5절 피뢰 시스템입니다. 피뢰 시스템을 보면 피뢰 시스템의 적용 범위, 그 다음에 구성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외부 피뢰 시스템과 내부 피뢰 시스템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예. 피뢰 시스템의 적용 범위 및 구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그림으로 첨부한 것들은 KC 규정에 수록된 게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첨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KC 규정 보면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그림을 첨부하니까 이 그림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피뢰 시스템이 지금 뭐 피뢰 시스템의 적용 범위 및 구성, 그 다음에 외부 피뢰 시스템과 내부 피뢰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보세요. 지금 외부 피뢰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입니다. 직경뇌. 이렇게 낙뢰가 치는 거예요. 낙뢰가 치면 이게 수뇌부입니다. 수뇌부가 무슨 뜻일까요? 낙뢰를 받는 부분이란 거죠. 피뢰침입니다. 건물 옥상에 있는 피뢰침이 그 낙뢰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하도선을 통해서 그 낙뢰를 이렇게 접지 설비까지 방전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외부 피뢰 시스템. 그래서 외부에 낙뢰가 치면 이렇게 해서 그 낙뢰의 전류를 땅으로 배출하는 것이 외부고요. 그 다음에 내부 피뢰 시스템은 이 안쪽 있죠. 안쪽. 이 안쪽은 우리가 외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부는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받냐면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치는 뭐 직경뇌, 외부에서 선로에 치는 이런 뇌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간접뇌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건 뭐예요? 큰 전류가 흐르면 유도장애가 발생하죠. 유도장애 등에 의해서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내부 피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우리가 5절 피뢰 시스템에서는 외부 피뢰 시스템과 내부 피뢰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고, 그럼 여기 LPS라는 건 뭡니까? LPS는 우리가 뇌를 우리가 라이팅이라고 그러죠. 라이팅. 근데 보호하다를 뭐요? 프로텍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S는 시스템입니다. 라이팅 프로텍트 시스템에서 피뢰 보호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그림 있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외부와 내부로 구분되어 있다. 피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KC 규정에 수록된 거 아닙니다. 이것도 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은 건데, 건축물 피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조물 인명보호 위해서 LPS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피뢰 보호 시스템이에요. 피뢰 보호 시스템에 외부 피뢰 시스템과 내부 피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약간 글씨가 작은데 교재의 내용을 좀 참고해 주세요. 교재에 잘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부 피뢰 시스템에는 수뇌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낙뢰를 직접 맞는 부분, 인하도선, 뭐요? 낙뢰를 수뇌부에서 접지까지 연결해주는 일종의 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 땅으로 방전하는 것이 외부 피뢰 시스템에 포함되는 거고요. 내부 피뢰 시스템도 말씀드렸죠. 내부 피뢰 시스템을 어떻게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로 간접뇌나 혹은 뭐 선로에 치는 그런 뇌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유도장애 있죠. 전자유도장애 이런 것들. 유도장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내부 피뢰 시스템인데, 내부 피뢰 시스템에서는 등전이 본딩, SPD를 포함해서, SPD랑 뭐요? 서지 프로텍트 디바이스입니다. 서지 보호 장치를 포함한 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접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LPS, 여기 LPS 외부 피뢰 시스템과 절연입니다. 외부에서 낙뢰가 쳤는데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 놓으면은 외부의 영향이 내부에 미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절연해서 내부 피뢰 시스템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기전자 설비 내서지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필의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는 전기전자 설비 있죠. 장비, 전자장치들, 전기장비들 이런 것들을 뇌서지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서지 저감 설계나 SPD 사용 저감 설계예요. 근데 이번 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뭐 구조물 인명보호를 위한 LPS가 있는데 여기에도 접지가 있고요. 여기에도 접지가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내부 필의 시스템을 위한 등전이 본딩이 있는데 이것이 뇌서지 저감 설계를 위한 등전이 본딩도 똑같이 공통적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1번이 뭐냐면 우리가 필의 시스템의 적용 범위입니다. 어떤 곳에 필의 시스템을 적용하느냐 그 범위를 알려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꼼꼼하게 하시기보다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대부분 명칭, 종류, 수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필의 시스템은 어떤 곳에 적용하느냐면 전기전자 설비가 설치는 건축물 및 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높이가 20m 이상인 것. 네, 높이가 20m 이런 거 잘 나오겠죠. 1번 10m, 2번 15m, 3번 20m, 4번 30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나오니까 20m 이상인 것.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물이 아니고 전기 설비 및 전자 설비 중 이런 설비 자체에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에 이런 필의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필의 시스템의 구성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직경내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 필의 시스템. 네. 그 다음에 간접내, 유도래. 예. 간접내, 유도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약간 언급이 되죠.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필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외부 필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외부 필의 시스템은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건축물, 구조물 필의 시스템이 있고요.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어떤 필의 시스템을 하느냐 이것하고 그 다음에 고압이나 특고압에서 어떤 식으로 필의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두 가지인데 외부 필의 시스템은 대부분이 건축물 필의 시스템이에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건축물 보면 필의침이 서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필의 시스템에 대해서 봅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했었죠.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지금 외부 필의 시스템 할 때 뭐예요? 수레부, 인하도선, 필의 접지 설비입니다. 그래서 외부 필의 시스템은 구성 요소 세 가지, 수레부, 인하도선, 필의 접지 설비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수레부부터 공부를 하겠죠. 예. 수레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먼저 수레부입니다. 수레부. 낙뢰를 맞는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건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필의침 있죠. 이런 거 이거 수레부입니다. 그런데 조금 뭐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필의침이 서 있고요. 좀 더 큰 건물 같으면은 뭐 선이 있습니다. 선. 필의침이 아니고 선이 서 있어요. 좀 더 큰 건물에 가면은 망상 이게 낙뢰를 보호하기 위한 그 필의선이 그물 형태로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수레부의 종류를 볼게요. 종류는 일단 돌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필의침 있죠. 필의침. 그 다음에 수평도체예요. 수평도체는 말 그대로 이렇게 선입니다. 선, 건축물에 밀접시킨 용마루의 도체. 도체는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 메쉬 도체. 메쉬 뭐요? 그물망입니다. 그물망. 예,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수레부의 종류 세 가지요. 돌침, 그 다음에 수평도체, 메쉬도체. 이 중 한 가지를 하거나 혹은 좀 더 중요하다 싶으면은 이들을 조합한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레부의 배치가 있습니다. 수레부의 배치. 예, 배치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칭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피레 부분에서 여기 뭐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매시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비 과목 특징 자체가 그렇게 수학적으로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명칭 정도만 숙지하셔도 될 겁니다. 수레부의 배치는 보호각법입니다. 뭐냐? 지금 여기 보시면 피레침이 있고요. 이거에 따른 보호각 알파가 있습니다. 이 알파. 이 알파의 각도에 따라서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지겠죠.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이 반지름 R입니다. 회전구체법 반지름 R에 포함되는 구역을 보호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매시법은 앞에서 했던 것 같은 그런 그물망 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한 가지 혹은 조합된 방법을 하고요. 건축물 구조물의 뾰족한 부분, 네, 뾰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낙뢰가 치기 쉽다 해서 뾰족한 부분 혹은 모서리 등에 우선해서 배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호각법과 회전구체법의 예시가 이렇게 돼요. 보호각법은 각도, 회전구체법은 이런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수치 보세요.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구조물의 측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아파트 뭐 1층 예를 들어 3m 잡으면은 20층이면은 60m 되죠, 맞죠?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구조물의 측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측내 옆에서 친다는 겁니다. 옆에서 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레부 시스템 시설이고 조건 수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구조물의 최상부로부터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m라고 하면은 80m 예. 부분의 하나며 피레 시스템 등급의 4등급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여기 피레 시스템 등급 4등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은 각도가 얼마고 반지름 얼마, 2등급은 각도 얼마, 반지름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수레부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수레부입니다. 수레부가 건축물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지붕 마감재가 불연성, 연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타지 않는다. 은 재료로 된 경우는 지붕 표면의 시설이 가능합니다. 표면이 가능한데 지붕 마감재가 가연성, 연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불탈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지붕 재료와 이격거리가 초가, 많이 없지만은 초가 지붕은 15cm, 0.15m. 다른 재료의 가연성 재료입니다. 초가 제외하고는 좀 더 안전하겠죠. 초가는 너무 불에 잘 타니까 15cm인데 나머지는 10cm 이상 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하도선이요. 인하도선. 인하도선은 한마디로 선인데 이게 반드시 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건물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피레칩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접지선이 이렇게 접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낙뢰가 이렇게 해서 피레침을 타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데 요 부분이 우리가 인하도선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인하도선은 이런 전선 있죠. 선. 낙뢰를 타고 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선을 연결해 줍니다. 근데 선을 꼭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건물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여기 철골 있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철골이 돼 있죠. 이런 철골을 인하도선으로 낙뢰를 땅으로 빼주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인하도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볼게요. 인하도선은 뭐냐면 수레부와 접지를 연결해 주는 것이 인하도선입니다. 네. 그래서 복수의 인하도선은 병렬로 구성해야 된다. 뭐냐? 얘가 좀 하나가 아니고요. 이렇게 낙뢰가 쳤을 때 어떻게 이것을 땅으로 연결하는 것이 몇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병렬로 몇 개를 구성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경로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빙빙 돌고 이런 것이 아니고 경로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치 방법입니다. 배치 방법으로는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된 피레 시스템. 우리 앞에서 수레부도 이런 부분 했었죠. 10cm, 15cm 이런 부분 했었죠. 지금 여기 뭐 인하도선입니다. 인하도선에서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된 피레 시스템은 뇌전류의 경로가 보호대상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별개의 지주로 된 경우 지주마다 한 조 이상의 인하도선, 여기도 한 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조 이상이 있을 때 별개의 지주로 된 경우나 수평도체 또는 메시도체인 경우 지지물 구조물에 따라 한 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시설한다. 네. 수치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시스템 하나로 됐다는 겁니다. 인하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합니다.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는 2조 이상. 앞에서 분리된 거 1조 이상 했었죠. 2조 이상입니다. 이격거리 불연성, 불타지 않은 경우는 분리되지 않았을 때도 벽 표면이나 내부의 시설이 가능해요. 벽 표면이나 내부의 시설이 가능합니다. 가연성, 불 붙을 가능성이 있을 때 지금 분리되지 않고 이격이 가능하면 0.1m 이상 이격을 하고요. 이격 가능하면요. 그 다음에 이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격 0.1m 이상 이격 자체가 없죠. 그럼 그 대신에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 100제곱미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예, 이렇게 한다. 그 다음 병렬 인하도선은 최대 간격입니다. 앞에서 했죠. 인하도선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는데 이렇게 이 간격이에요. 간격인데 앞에서 4등급 하나 나왔죠. 그런데 1,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습니다. 요 수치는 예전에 공사 실기에서 이거 수치를 적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1, 2등급 10m, 3등급 15m, 4등급 20m. 이 이격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1, 2, 3, 4에서 10, 15, 20이에요. 그 다음에 수레부와 접지극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 명칭이 있죠. 명칭 따고 떨어오셔야 돼요. 수레부 뭐요? 피레침. 접지극 땅에 박혀있는 것 있죠. 그 사이에 전기적 연속성. 전류가 잘 흘러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전기적 연속성은 경로는 가능한 한 루프 형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받아서 빠져야지 받아서 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받아서 빠져야 된다. 루프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최단거리, 최장거리는 뭔가 좀 이상하죠. 예, 최단거리로 공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처마 또는 수직으로 설치된 홈통 내부 시설하지 말 것.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홈통 내부의 시설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으로 문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만 보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은 자연적 구성 부재 조금 이따가 자연적 구성 부재 나옵니다. 인하도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근 전체 길이 전기 저항 값은 0.2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자연적 구성 부재 여기 있지만 뭐예요? 지금 철근이에요. 철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있고 접지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인하도선 하는데 반드시 이 전선을 설치해야 된다가 아니고 내부에 철근이 있을 겁니다. 이 철근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인하도선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씀드렸죠? 철근은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저항값이 0.25입니다. 0.25, 0.25 외워주세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지만 0.25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용 접속점 접지극 시스템과 가까운 인하도선과 접지극 시스템의 연결 부분에 시설하고자 할 때 접속점 항상 폐로. 접속점은 항상 폐로 되어야 하고요. 개로 아닙니다. 폐로. 그 다음에 공구 등으로만 개방할 수 있어야 된다. 공구만으로 개방합니다. 손으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구 등으로만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 자연적 구성 부재, 건물의 철골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 보세요. 전기적 연속성 있는 구조물 등의 금속재 구조체, 철골, 철근. 예, 이해되시죠? 어떤 건물이든 철골, 철근 없는 것 없으니까요. 철골, 철근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 등의 상호 접속된 강제, 금속이죠. 강제 구조체. 예. 그 다음에 요런 또 수치요. 두께가 0.5mm 이상인 금속판이나 금속관 0.5mm입니다. 1mm가 요만하니까 0.5mm. 예. 이 이상인 금속판이나 금속관입니다. 그럼 인하도선은 구조물 등의 상호 접촉된 철근, 철골 등과 본딩하거나 철골 등은 인하도선 사용한 경우 수평 환상 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네. 수평으로 환상 삥 둘러싸는 그런 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인하도선 했죠. 예, 인하도선하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입니다. 마지막으로 접지극인데 접지 땅으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낙뢰를 맞으면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죠. 그 전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했다가 사용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어떻게? 땅으로 방전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전시켜주는 것이 이 접지극이죠. 근데 접지극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평이나 수직 접지극. 이것을 A형이라고 그래요. A형. A형은 수평이나 수직. 그래서 지금 보죠. 땅을 이렇게 수직으로 박았죠. 접지를 수직으로 설치했습니다. A형. 수평으로 설치하면 이것도 A형이며 A형에 수직이나 수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상도체. 환상이라는 게 어떤 게 우리가 한 번 삥 돈다. 환상을 이룬다. 루프를 이룬다. 이런 의미죠.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접지극 우리가 B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딱 봐도 어떤 것이 더 꼼꼼하고 어떤 것이 더 하기 어렵고 더 안전하겠어요. 봐도 B형 환상 접지극이 좀 더 꼼꼼하고 더 안전한 곳에 안전을 요하는 곳에 이 B형 접지극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접지극 배치를 한번 봅니다. 배치를 보면 일단 수평 또는 수직 A형이요. 수평, 수직 나오면 A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소 2개 이상을 균등한 배치 간격으로 배치하고 2개 이상을 균등한 간격 배치하고 필요한 시스템 등급별 대지 정렬에 따른 최소 길이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형이요. 환상 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은 접지극 면적을 환산한 평균 반지름이 최소 길이 이상입니다. 우리가 A형에서는 그냥 2개 이상을 균등한 간격을 배치하고 필요한 시스템 등급별 대지 저항률에 따른 최소 길이 이상으로 하는데 B형에서는 평균 반지름이 최소 길이 이상으로 한다. 네. 그 다음에 최소 길이 미만일 경우 해당 길이의 수평 또는 수직 매설 접지극을 추가로 수평이나 수직 이것을 추가로 접지를 한다. 시설을 한답니다. 다만 추가하는 수평 또는 수직 매설 접지극의 수는 최소 2개 이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죠. K식 규정 전에 전기섭의 기술기준 판단 규정할 때는 필의 침해 접지, 필의 접지하면 무조건 시범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수평, 수직 이런 거 없이 그 필의 침해하면 시범. 다른 거 그렇게 깊이 필요가 없었죠.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시범이라는 이런 명칭이 없고요. 근데 옛날에 배웠던 것이 하나 나오죠. 접지극 시스템 접지장이 시범 이하인 경우 예전에 우리가 판단 기준에서 얘기했을 때 시범 이하였는데 시범 이하인 경우에는 1번이나 2번의 경항에 불구하고 최소길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이라는 수치는 지금은 지금 요 경우에만 사용이 됩니다. 네. 근데 1번, 2번은 기억해 주시고 3번 시범 이하인 경우는 최소길 이하로 할 수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접지극 시설입니다. 접지극 시설은 보세요. 지표면에서 0.75m 이상 깊이로 매설해야 됩니다. 뭐냐? 여기에서 이거 있죠. 이거 땅에서 땅으로부터 0.75m 75cm 꼭
기억해 주세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접지극 하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거요. 75cm 이상 깊이로 매설을 하고, 대지장률이 높거나, 저항률이 높다는 것은 전류가 잘 안 통한다는 거죠. 맞죠? 저항률이 높거나, 전자통신 시스템 많이 사용한 시설에는, 이거는 접지를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그때는 뭐다?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 뭐야? B형이죠, B형. B형 접지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접지극 재료는 대지 환경오염에 부식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게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고압 및 투값 접지 설비의 필요 시스템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앞에서 가 있었고 지금 이제 나요. 고압 및 투값 전기 설비 필요 시스템 보시면 고압 및 투값 전기 설비에 대한 필요 시스템은 가항 전기 설비를 보호를 위한 건축 구조 필요 시스템. 이거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압 및 투값 전기 설비 필요 시스템도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외부에 낙뢰 차폐선이 있는 경우 이것을 접지해야 된다. 고압 및 특고압에서 외부에 낙뢰 차폐선이 있으면 이것을 접지하고요. 강철제, 구조제 등을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 네. 예.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내부 필해 시스템이요. 내부 필해 시스템. 네. 내부 필해 시스템은 앞에서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렸죠. 안쪽에 있는 집 안에 있는 그런 전기, 전자,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얘는 직경뇌를 맞을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어떤 거? 유도뇌나 간접뇌나 우리가 유도 현상 있죠.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한번 볼게요. 내부 필해 시스템은 일단 등전이 본딩, SPD를 포함한 등전이 본딩이에요. 이 방법으로 내부 필해 시스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LPS, 외부 뭐요? 필해 보호 시스템과 절연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예, 내부 필해 시스템인데, 그래서 먼저 전기 전자 설비 보호용 필해 시스템입니다. 전기전자 보호용 필해 시스템. 이게 뭐야? 전기전자가 건물 혹은 가정 안에 있죠. 그래서 내부 필해 시스템 내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필해 시스템으로서 첫 번째 접지와 본딩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필해 시스템도 접지를 했죠. 내부 필해 시스템도 똑같이 접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딩 뭐예요? 본딩. 등전이 본딩. 그거예요. 그 등전이 본딩을 통해서 전기전자 설비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전자 설비 보호하기 위한 접지와 필해 등전의 본딩은 다음에 따릅니다. 보세요. 뇌서지 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내부 필해 시스템의 접지를 왜 하느냐? 뇌서지 전류를 대지로 방류. 알고 계신 그 접지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딩은 왜 하느냐? 본딩은 전이차를 해소하고 자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본딩을 합니다. 본딩 뭐요? 등전이 본딩. 전이를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접지극. 앞에서 했죠? 접지극.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번 볼게요. 전자통신설비의 접지는 환상도체 접지극이나 기초접지극을 합니다. 뭐요? B형이죠. B형. A형이 아니고 B형. 환상도체 접지극은 기초접지극을 한다. 개별지치 시스템에 대한 복수의 건축 구조물을 연결하는 콘크리트, 덕트, 금속재 배관의 내부에 케이블이 있는 경우 배관의 내부에 케이블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덕트 안에도 케이블을 넣을 수가 있고 관 안에도 케이블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배관의 내부에 케이블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접지 상호간은 병행 설치된 도체로 연결해야 된다. 접지 상호간은 병행 설치된 도체로 연결합니다. 다만 차폐 케이블인 경우는 차폐선은 양끝에서 각각 접지 시스템에 동전이 본딩한다. 네. 그 다음에 전자통신 설비에서
지금 등전이 본딩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 접지였죠, 접지. 접지 그 다음에 답안에서 등전이 본딩합니다. 등전이 본딩 어떻게? 등전이 본딩만 건축 구조물 도전성 부분, 전류가 잘 흐르는 부분이나 내부 설비 일부분을 통합해서 시설한다. 네.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망을 이렇게 만들 때 똑같은 등전이 서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럼 망을 할 때 5m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겠죠. 5m 이내가 되도록 시설하고 구조물과 건축물 내부의 금속 부분은 다중으로 접촉한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금속 부분의 도전성 설비가 피뢰구역 경계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하다 생각되면은 피뢰구역 경계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직접 본딩하거나 혹은 서지 보호장치 뭐요? SPD죠. SPD를 통해서 본딩합니다. 그러면 도전성 부분의 등전이 본딩은 방사, 메쉬 또는 조합형입니다. 방사형, 메쉬형 혹은 조합형으로 등전이 본딩한다. 등전이 본딩 앞에서 했지만 이런 거죠. 우리 철골 이게 수도관 철골로 된 금속관입니다. 이거하고 이 기계 기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다 등전이 본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연결한 것이 등전이 본딩망이고, 이 등전이 본딩망을 통해서 전이를 똑같이 하면은 내부 피뢰 시스템 보호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접지와 등전이 본딩. 예. 서지 보호장치 시설입니다. 서지 보호장치가 SPD요. SPD. 서지. 그 다음에 P. 프로텍티브. 그 다음에 보호한다는 거죠. D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SPD가 되고요. 이것은 언제 시설하냐면 전기전자 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을 통해서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전기전자 설비를 연결했는데 이 전기전자 설비에 서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전선을 연결해버리면 전기전자 설비가 소선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 SPD를 설치하면 이 SPD가 그 과전압으로부터 이 전기전자 설비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전기전자 설비 등에서 연결된 전선로를 통해서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서지는 팍 튀는 큰 전압이 있죠. 그런 경우 해당 선로에는 서지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지중, 땅속 저압 수전의 경우 내부에 설치한 전기전자기기의 과전압 범주별 임펄스 내전압. 임펄스 내전압 뭐요? 큰 전압, 빵 튀는 임펄스에 견디는 전압이죠. 임펄스 내전압이 교정된 값에 충족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임펄스 내전압이 큰 전압에 견뎌야 하는 그 성질인데, 만약에 이 임펄스 내전압이 낮은 기기다. 그러면은 SPD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기기 자체가 임펄스 내전압이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그런 것은 이렇게 서지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정말 단순하고 쉬운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건 별로 아니죠. 근데 서지 보호장치가 뭐다? 개념을 알아주시면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한결 더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피뢰 등전이 본딩입니다. 피뢰 등전이 본딩. 피뢰 시스템 등전이하는 다음과 같은 설비가 서로 접촉하면서 이루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뢰 등전이 본딩은 뭘까요? 피뢰 시스템과 등전이 본딩 모두 이렇게 등전이 본딩화 연결하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등전이 본딩 주 접지 단자 있죠. 모든 접지를 연결하는 그 단자, 여기에 모든 접지선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을 등전해시고 이렇게 연결하면 얘도 모두 등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설비들을 서로 접촉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뭐냐? 금속재 설비. 일반적인 금속재 설비. 예라 보시면 되고요. 구조물에 접대 외부 도전성 부분. 이런 예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 피뢰 시스템. 내부 피뢰 시스템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첨부를 했잖아요. 등전이 본딩 바에 얘가 주접지 단자입니다.
어떤 데는 주답지단자, 어떤 데는 등전이 본딩 바라고 해요. 여기에 직접 본딩이 필요한 도전부는 본딩 도체를 직접 연결하면 이렇게 등전이 본딩이 되고, SPD에 의한 본딩이 필요한 도전부, 앞에서 말씀드린 전기전자 설비 중에서 임퍼스 내전압이 낮은 그런 것 있죠. 그런 건 SPD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SPD를 통해서 연결하면 등전이 본딩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등전이 본딩 상호 접속. 그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연적 구성 부재로 인한 본딩으로. 자연적 구성 부재보다 건물에는 철골, 우리가 가스관, 수도관 이런 거요. 인한 전기적 연속성이 확보돼서 없는 장소는 철골이나 가스관 이런 것들 본등으로 전기적 연속성, 전류가 잘 통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장소는 본딩 도체로 연결을 합니다. 본딩 도체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는 서지 보호 장치를 이용을 합니다. 본딩 도체로 직접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는 장소 서지 보호 장치 없는 경우에는 전련 방전갭 혹은 ISG, 전련 방전갭 ISG를 이용합니다. 그다음 금속재 설비의 등전이 본딩이요. 금속재 설비의 등전이 본딩. 건축물 구조물에서 분리된 외부 시스템의 경우는 등전이 본딩은 지표면 부분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것 잘 보세요. 건축물 구조물에서 분리된 외부 시스템이에요. 외부 필요 시스템의 경우는 등전이 본딩은 지표면 부근에서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구조물과 접속된 외부 필요 시스템의 경우는, 건축 구조물과 접속된 외부 필요 시스템의 경우는 보세요. 분리되었을 때는 지표면 부근, 그 다음에 접속된 경우는 기초 부분이나 지표면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초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요것만 좀 구분해 주시고요. 등전이 본딩 도체는 등전이 본딩 바에 접속합니다. 이거 뭐예요? 등전이 본딩 바. 이거. 등전이 본딩 도체는 등전이 본딩 바에 접속합니다. 등전이 본딩 바 접지 시스템에 접속하며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보시고요. 등전이 본딩 도체는 등전이 본딩 바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 바 접지 시스템에 접속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번 요건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물의 등전이 본딩입니다. 건축물 구조물의 등전이 본딩 보세요. 지하 0.5m, 높이 20m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환상도체 생략 가능한 경우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하 0.5m, 높이 20m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해야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의 구조체 인하도선을 등전이 본딩한 경우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철근 콘크리트나 철근 구조물의 인하도선 뭔지 아시죠? 용도 수레부에서 내려오는 거. 인하도선을 등전이 본딩하는 경우는 환상도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한 직선을 하고요. 그러면 인입설비의 등전이 본딩 볼게요. 인입설비 등전이 본딩 한번 봅니다. 이 그림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내용이 있죠. 그냥 암기하시면은 다소 어려울까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록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요.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5번이 가스입니다. 그럼 6번이 수도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전기 같은 경우 이렇게 분전만을 통해서 전기가 이렇게 공급되죠. 공급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번 수용과 전원, 2번이 전력 양계, 3번이 주택용 분전함, 분전함이고, 4번이 전원 인입성 가스관, 6번 수도관, 7번이 중앙 난방 시스템, 난방 시스템, 8번이 가전기기, 그다음에 9번이 안테나 케이블 차폐선, 안테나 케이블, 10번이 등전이 본딩 바, 이것이 우리가 접지 메인이 되는 거죠. 등전이 본딩 바. 11번이 SPD입니다. 서지 보호 장치요. 한번 볼게요. 건축물 구조물이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설비의 도전부에 대한 등전이 본딩입니다. 지금 이 그림 그대로 본 거요.
인입구 부근에서 등전이 본딩을 한다. 예, 보면 보세요. 지금 여기 연결하는 등전이 본딩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거 6번 뭐요? 수도관 인입구 부근에서 이렇게 등전이 본딩 했죠. 그 다음에 가스관 이렇게 등전이 본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등전이 본딩이 얘는 뭐 SPD를 통해서 전원선이죠. 전원선은 보세요. 전원선 서지 보호 장치를 사용해서 등전이 본딩합니다. 이게 전원선이죠. 전원선은 바로 등전이 본딩하는 것이 아니고 SPD를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해서 등전이 본딩한다. 이건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 및 제어선은 전이차 발생 방지를 위해서 통신 및 제어는 직접 해도 되고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해서 등전이 본딩해도 된다. 직접 해도 되고 서지 보호 장치 사용해서 해도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가스관 또는 수도관의 연결부가 절연체인 경우, 전기가 잘 통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설비 공급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적절한 공법, 이것이 절연 방전 갭, 앞에서 했던 ISG 같은 거 있죠. 이것을 등으로 등전이 본딩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 바입니다. 등전이 본딩 바 뭐요? 예, 등전이 본딩 바 이걸 얘기하고 이거. 등전이 본딩 바는 설치 위치는 짧은 도전선 경로로 접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위치. 이건 보통 뭐 길다 하면 안 되죠. 짧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압수전 계통인 경우 주 배전반에 가까운 지표면 근방 내부 벽면. 지표면 근방에는 내부 벽면에 설치합니다. 외부 도전선 부분, 전원선과 통신선 인접점이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전이 본딩바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꼭 등전이 본딩바가 하나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고, 접지 시스템 환상, 기초, 구조물의 접지 보행제에 짧은 경로로 접속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필요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예, 제가 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있죠. 용도, 명칭, 그다음에 수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